한국군 최첨단 기술로 무장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이 얼마나 첨단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우리 군대는 솔직히 말해서 미군 장비에 많이 의존했잖아요. M16 소총, M1 헬멧, 심지어 군화까지도 미군 규격을 따라했고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언제쯤 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발전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을 들으시면 정말 우리나라가? 이런 반응이 나오실 거예요. K-팝이 빌보드를 점령하고 K-드라마가 넷플릭스 1위를 휩쓸고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것처럼 이제는 K-방산, K-디펜스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군 무기체계가 436종이나 될 정도로 우리가 자체 개발한 무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전 세계적으로 K-방산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폴란드가 우리나라 K 전차를 1000대나 주문했다는 뉴스 보셨나요? 아니면 호주가 우리 K9 자주포를 도입한다는 소식은요? 이게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술력을 세계가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다른 나라 무기를 사느라 외화를 지출해야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우리 무기를 팔아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세요? 오늘 4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군대가 얼마나 대단해졌는지 정말 가슴 뿌듯한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나눠보겠습니다. 커피 한 잔 준비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준비되셨나요? 해시태그 일부 AI와 드론으로 무장한 미래 전장. 해시태그 인공지능 혁명이 시작된 한국군.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AI라고 하죠.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구글 어시스턴트나 시리 쓰시잖아요? 날씨 어때? 물어보면 대답해주는 그런 기술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술이 이제 우리 군대에도 들어왔어요. 그것도 아주 고도화된 형태로요. 우리 군이 개발하고 있는 AI 드론은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무인 항공기로 자율비행, 데이터 분석, 의사결정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로봇 비행기인 셈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적의 탱크가 숨어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과거에는 정찰병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위험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그런데 AI 드론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것이 위협적인지 아닌지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해시태그 상상을 초월하는 드론 기술. 여러분 드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치킨 배달하는 드론이나 결혼식 촬영하는 드론 정도 생각하실 텐데 우리 군의 드론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크기부터가 달라요. 손바닥만 한 초소형 드론부터 전투기만 한 대형 드론까지 다양해요. 그리고 각각의 역할도 다르고요. 국산 수리온 헬기와 개발 중인 소형 무장 헬기 내부의 소형 무인기 또는 드론을 탑재해서 작전 상공에서 살포 운영하는 유무인 복합 운영 체계가 2025년 도입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헬기가 전장에 가면서 드론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마치 어미새가 새끼들을 날려보내는 것처럼요. 그러면 이 드론들이 각자 흩어져서 정찰하고 필요하면 공격도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수리온 헬기 한 대에 드론 10대가 들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헬기가 적진 상공 20km 지점에 도달하면 문을 열고 드론들을 하나씩 풀어놓아요. 그러면 이 드론들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면서 적의 동향을 파악하는 거예요. 한 대는 북쪽으로, 한 대는 남쪽으로, 또 한 대는 동쪽으로. 이렇게 해서 넓은 지역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일을 하려면 병사 수십 명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드론 몇 대면 해결되는 거예요. 해시태그 편대 비행하는 미래의 공군. 더 놀라운 건 기존 전투기 1대와 무인기 3대가 한 개 편대를 구성하는 개념도 개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 조종사 한 명이 F-35나 KF-21을 타고 가면 양옆에 무인기 3대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조종사는 지휘관 역할을 하고 무인기들은 부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톰 크루즈가 나오는 탑건 영화 보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미래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작전 상황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적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보세요. 조종사가 타고 있는 전투기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리에서 대기하고 무인기 3대가 먼저 들어가서 적의 레이더를 교란시키고 방공포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길이 뚫리면 그때 조종사가 본격적인 공격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 조종사의 안전은 보장하면서도 작전 효율성은 극대화할 수 있어요. 해시태그 자율 공격 시스템의 현실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드론이 스스로 표적을 탐지하고 직접 타격 및 차폭하는 AI 공격용 드론도 개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살 드론 또는 로이터링 뮤니션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생각하는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미사일은 발사하면 정해진 목표만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이 드론은 공중에서 계속 맴돌면서 적절한 목표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의 탱크 부대가 숨어있는 지역에 이 드론을 보냈다고 해보세요. 드론은 그 지역 상공에서 이 시간 동안 계속 맴돌면서 탱크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그러다가 탱크가 은신처에서 나오는 순간 바로 달려들어서 공격하는 거죠. 물론 이런 무기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어 목적으로는 정말 든든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해시태그 2부 세계가 인정하는 K방산의 위력. 해시태그 해외 수출 러시의 배경. 여러분, 요즘 해외 뉴스 보시면 우리나라 무기가 팔려나가는 소식이 자주 나오잖아요.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과거를 생각해보세요. 80년대만 해도 우리는 F-16 전투기 하나 사는 것도 미국 눈치를 봐야 했어요. 한국에 이런 고성능 무기를 줘도 되나? 이런 고민을 미국이 했을 정도로 우리는 약소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우리 무기를 외국에서 사가는 시대가 됐어요.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강국들이 우리 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2년 우리나라 방산 수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7조 원입니다. 17조 원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예요. 해시태그 K9 자주포의 전설적 성공. 특히 K9 자주포는 정말 전설적인 존재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인정받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K9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아세요? 첫째, 정확도가 뛰어나요. 4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맞출 수 있어요. 둘째, 연사 속도가 빨라요. 1분에 6발씩 쏠 수 있거든요. 셋째, 이동 속도가 빨라요. 쏘고 나서 바로 자리를 바꿀 수 있어서 적의 반격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가격 대비 성능이에요. 같은 성능의 독일제나 미국제 자주포보다 30-40% 정도 저렴해요.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더 싸니까 어느 나라가 안 사려고 하겠어요? 해시태그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자부심.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KF-21 보라매. 이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대열에 당당히 합류한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KF-21 개발에 들어간 돈이 8조 8천억 원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이 돈이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전투기 기술을 완전히 습득했거든요. 앞으로 50년, 100년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필요한 전투기를 외국에서 사올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할 수 있게 됐고요. 해시태그 K 흑표 전차의 위용. K 흑표 전차도 빼놓을 수 없죠. 이 전차가 얼마나 뛰어난지 폴란드가 1000대를 주문했어요. 1000대요. 이거 정말 엄청난 숫자예요. K에 뭐가 그렇게 좋은지 아세요? 일단 화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주포의 관통력이 기존 전차들보다 30% 이상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방어력도 뛰어나요. 최신 폭합 장갑을 사용해서 적의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특별한 건 기동성이에요. K는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어요. 일반 자동차보다 빨라요. 그리고 험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폴란드 같은 나라는 왜 K를 선택했을까요? 러시아의 위협 때문이에요. 러시아 전차에 맞서려면 최고 성능의 전차가 필요한데 K가 바로 그런 전차거든요. 해시태그 3부 첨단 통신과 사이버 전력. 해시태그 차세대 무전기 PRC-999K의 혁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무전기 기억하시죠? 그 무겁고 잡음 많이 나던 거 말이에요. 어깨에 메고 다니기 힘들었던 그 무전기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지휘통신체계 핵심은 바로 한국형 차세대 무전기 PRC-999K입니다. 이 무전기는 기존 무전기와는 차원이 다르게 발전했어요. 일단 크기부터 다르게 작아졌어요. 스마트폰 정도 크기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기능은 오히려 훨씬 많아졌어요. 이 무전기 하나로 음성통화는 물론이고 문자 메시지, 사진 전송, 동영상 전송까지 다 할 수 있어요. 해시태그 독자적 군사위성 체계 구축.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만든 군사용 위성들도 있어요. 아나시스 위성이라고 하는데 이 위성들 덕분에 전 세계 어디서든 우리 군끼리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미군 위성에 의존해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미국과 의견이 다를 때 위성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이제는 우리 위성으로 독립적으로 작전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발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해외 파병 부대가 아프리카나 중동에 가 있어도 본국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도 적이 우리 통신을 끊기가 훨씬 어려워졌어요. 해시태그 4부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군대.
해시태그 병력 감축과 기술력 보강의 철학. 우리 군의 상비 병력은 2020년 말 기준 55만 5천 명에서 수년 내에 약 50만 명 규모로 감축될 예정입니다. 그럼 군대가 약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 강군의 개념이에요. 사람은 줄어들지만 그 대신 첨단 기술로 무장한 거예요. 한 명의 병사가 과거 10명의 병사보다 더 강력한 전투력을 갖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과거에는 적의 동향을 파악하려면 관측병 10명이 각각 다른 지역을 담당해서 망원경으로 봐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드론 한 대가 그 모든 지역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포병이 목표를 정확히 맞추려면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어요. 첫 발을 쏘고 탄착점을 확인하고 조정하고 다시 쏘고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위성과 레이더를 이용해서 첫 발부터 정확히 맞출 수 있어요. 해시태그 무인 감시 체계의 혁신. 병력 축소에 따른 국방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무인 감시 체계 도입을 통한 감시 능력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인전 자동 드론 시스템의 활용이 핵심이 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사람 대신 드론이 24시간 감시하는 거예요. 드론은 피곤하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365일 24시간 일할 수 있잖아요. DMZ 비무장지대를 생각해보세요. 248km에 달하는 긴 구간을 사람이 다 지키려면 얼마나 많은 병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드론과 각종 센서를 이용하면 훨씬 적은 인력으로도 더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요. 해시태그 스마트 훈련 시스템의 도입. 훈련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 기술을 활용한 훈련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실제 총알을 쏘지 않고도 가상 환경에서 사격 훈련을 할 수 있고 실제 전투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효율적이고 안전한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가전 훈련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과거에는 실제 건물을 짓고 실제 상황을 재현해야 했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VR을 이용하면 다양한 상황을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늘은 서울 시내에서 전투하는 상황, 내일은 산간 지역에서 전투하는 상황, 모레는 해안가에서 전투하는 상황.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는 거죠. 해시태그 오브 자주국방의 꿈이 현실로. 해시태그 독립적 방위 능력의 완성. 여러분 자주국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뜻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우리가 꿈꿔왔던 일이에요. 그때만 해도 이게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미군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지키나 이런 걱정이 많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물론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우리도 이제 독립적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나라는 이제 자체적으로 전투기, 전차, 잠수함, 구축함을 만들 수 있어요. 미사일도 만들 수 있고 인공위성도 쏘아 올릴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세계 어느 나라와 견줘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에요. 특히 방산 기술의 자립도가 90%를 넘어섰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이 나도 외국 눈치 볼 필요 없이 우리 무기를 계속 만들고 수리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해시태그 북한 위협에 대한 확실한 대응.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우리만의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된 전력 발전을 주도하는 우리 군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킬체인 KAMD 대량응 징보복.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지만 간단히 말하면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면 즉시 반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됐다는 뜻이에요. 킬체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리 발사대를 파괴하는 시스템이에요. 우리 정찰 위성과 드론이 북한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가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우리 미사일로 선제 공격하는 거죠. KAMD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혹시 북한 미사일이 날아와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천궁 미사일 등이 여러 층으로 방어망을 구성하고 있어요. 대량응 징보복은 북한이 실제로 공격하면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보복을 가한다는 개념이에요. 현무 미사일 같은 우리의 강력한 무기들이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해시태그 방산 수출국으로의 도약. 그리고 이제는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2022년 방산 수출 17조 원이라는 숫자가 이를 증명하고 있죠.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수출하는 무기들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기술까지 함께 전수하는 거예요. 폴란드에 K 전차를 수출할 때도 생산 기술까지 함께 넘겨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기술력을 세계가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호주에 K9 자주포를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순히 완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호주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이전해줬어요. 이런 기술 이전은 정말 믿을만한 파트너에게만 하는 거거든요. 해시태그 마무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 해시태그 세계가 인정하는 K- 방산.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언제쯤 선진국이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적어도 국방 분야에서만큼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K-팝스타들이 빌보드 차트 1위하고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받고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듯이 이제는 K-방산도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IDX 2025 같은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이 발표할 주요 무기 시스템과 기술이 주목받고 있고 한국의 대드론 및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입지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해시태그 차세대를 위한 투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들을 보면 미래가 더욱 기대돼요.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기술. 이런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게 될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정말 뛰어나잖아요.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세계 최고 대학들에서 한국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인재들이 앞으로 우리 국방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거예요. 우리 아들, 손자들이 군대에 가더라도 이제는 당당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와 기술로 무장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의 일원이 되는 거니까요. 해시태그 평화를 위한 강한 국방.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는 이유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라틴어 격언이 있잖아요. 우리가 강해야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죠. 해시태그 기성세대의 공헌에 대한 감사.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같은 기성세대가 열심히 일하고 희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새마을 운동하시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참여하시고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동참하셨잖아요. 그때의 그 노력들, 그 땀과 눈물들이 지금의 이런 결과를 만든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경제 발전, 그리고 이제는 한강의 기적 2.0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 강국으로의 도약. 이 모든 게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 덕분에 우리 후손들이 더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더 이상 다른 나라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당당한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해시태그 지속되는 도전과 희망. 물론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어요. 북한 문제도 있고 주변 강대국들과의 경쟁도 있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를 극복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불굴의 정신력이 있잖아요. 일제강점기도 극복했고 6.25 전쟁의 폐허에서도 일어났고 IMF 외환위기도 이겨냈고 코로나19도 모범적으로 대처했잖아요. 이런 저력이 있는 민족이니까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있어요. IT 기술, 반도체 기술, 조선 기술, 자동차 기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국방력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해시태그 마지막 인사.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 군대의 발전상에 대해 함께 살펴봤는데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군 복무하셨던 분들은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서 어떤 감상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아니면 자녀분들이나 손자분들이 군대에 가시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대한민국 파이팅!